여러분 안녕하세요. 46강입니다. 자, 45강에서 이제 무팀 농사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뤄봤습니다만은 또 이제 이 시간에도 이제 무팀 농사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이거를 재차 이제 또 리뷰하는 거는요. 저도 이제 지난 30년 동안 이제 무투입 어쨌든 뭐 비료 퇴비 같은 게 이제 문제도 있고 이걸 또 고병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용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투입을 안 하고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이거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계속 찾아보고 연구하고 이제 많은 그 농사 현장이라든가 이제 이제 세계 각국의 고대 농업서부터 전통 농업서부터 현대 농업까지 두루 공부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 또한 이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제일 높을 겁니다. 뭐 비료 퇴비 안 하고 토양에 있는 자생력으로 이제 씨앗만 뿌려서 농사 된다면 이건 뭐 최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높을 건데요. 자, 시면 자, 전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투입형 농사 종류가 무팀 농사와 투입형 농사 두 가지로 나누겠다. 우리가 투입형 농사는 화학비료나 이런 퇴비 같은 거는 우리 그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아니면 이제 자연농에도 보면 이제 투입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유기물 갖다가 덮는다든가 이제 그런 종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무투입 농사에서도 이제 제가 소개하면요. 농사가 이제 이를 보면 이제 무팀 농사가 굉장히 적잖게 많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무팀 농사를 해서 어, 많은 현장이 있어서 또 찾아봤고 또 실망도 많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 긍정적인 면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편에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화학비료 하나 안 했을 때 무티비라 하는 그 농가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화학비료 안 쓰는 무티병 이제 농사 형태. 근데 이제 화학비료 안 하는 대신에 이제 퇴비 사용하고 경운하고 비니시움 대신에 이제 화학비료 안 하니까 무투입 농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제 퇴비 화학비료 안 쓰고 퇴비를 안 쓰니까 이제 무투입 농사다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보시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농장 소개할 때 무투입 농사 하신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유기물 멀칭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뭐 이제 외부에서 유기물 멀칭 갖다 쓰더라도 퇴비와 화학비를 안 쓰니까 이제 무투입 농사다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무비료 무퇴비 하시면서 또 다시 이제 전편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드 추입이라든가 낙엽이라든가 나무 파쇄기를 그 재를 이제 깔고 이제 경운하는 겁니다. 그러면 15cm에서 20cm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농사 짓는 자연농에서도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틀밭이라든가 밭을 만들 때 뭐 도시농에 많이들 하죠. 이제 귀촌하신 분, 귀농하신 분들 이제 이런 유기물을 밑에 놓고 흙을 위에 채우는 복토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자연농이라도 화학농 아니면 이제 유기농 해가지고 무투입 농사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무투입이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투입의 농사에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뭐 무투입이라고 하면 뭐 그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현실이고요. 뭐 우리가 화학농이나 유기농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인증이 제도가 있는데 이쪽 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무티입이란 농사가 있다면 깜짝 놀라서 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한번 봐야겠다. 가서 보면 또 실망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참 이런 무투입 농사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요. 왜냐 그러면 이걸 배우고 싶으니까요. 이게 됐다 그러면 어디 비료 퇴비 안 넣고 이런 유기물 안 넣고 토양의 자생력으로 농사 짓을 수 있으면 이거보다 뭐 더 좋은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보시면은 이제 일체 무투입해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또 그런 현장도 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힘들어합니다. 뭐 그 10년, 20년 전에 보면 이제 무투입, 무제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자연농에 굉장히 확산됐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IF 이후에 이제 생태적인 이런 자연과 조화로운 이제 삶을 지향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들 이제 참여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포기하죠. 힘들죠. 어떤 분들은 성공한 분도 계세요. 어떠냐 성공하냐 1년 차, 2년 차 성공하니까요. 왜냐 그러면 이제 기존의 양분이 있으니까 이제 일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연농 성공했다, 자연재배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보면 이제
재차 가보든가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그 농사를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떠나든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양분으로 하니까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무투입이니까 자연농은 자연농을 하는데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체 안 하는 그런 무투입도 도전하시고 지금도 그러신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 시간 다뤘고요. 정말 이 시간에 다루는 무투입 농사 가능한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무투입은 이제 다양하게 뭔가 그 넣어주면서도 무투입이라 하는 거고요. 뭐 비료탭이라든가 화학비료 이런 것들 이제 또 유기물 같은 파쇄기 같은 거를 넣어서도 이제 무투입을 하니까 이제 이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여러 형태로 이제 발전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무투입 농사 가능한가 저에게 질문했을 때 된다 안 된다. 전 된다 안 된다 이제 벌써 답은 나온 거죠. 두 가지 된다 봅니다. 안 되는 분도 있고 된다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뭐 아니면 아까 우드층까지 넣었을 때는 뭐 그런 것도 되는 거고 화학비를 안 넣어도 되는 거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다 답을 드려서도 안 되는 거 드릴 수 없는 문제죠. 자, 이걸 가지고 뭐 논쟁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무투입 농사 정말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 이건 인류의 꿈인 것 같습니다. 농업의 꿈이고요. 제가 이제 농업 역사를 이제 공부하고 이제 이런 농사를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쪽에 보면은 이제 많은 도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쉽지 않다. 근데 이제 가능한 방법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진화시켜야 되고 이런 기술들이 계속 확산돼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투입 농사를 다시 한번 이제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요. 또 어떤 분한테는 조금 불편스러운 것도 있을 때마다 이건 이해해 주시고요. 100% 무투입 농사 가능한가? 무투입 농사의 그럼 조건을 한번 달고 해보자는 거죠. 아까 이제 화학비료라든가 퇴비 안 넣었을 때 또 한번 이제 그런 우드칩 같은 것들 넣고 나무 파쇄기도 이것도 무투입으로 됐으니까요. 그러지 말고요. 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유입되는 없는 농업을 이제 한번 달아보자는 거죠. 일체 우리가 사람 손으로 뭐 비료 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나무 낙엽이라든가 가져오지 않고 일체 인위적으로 유입 없는 농업을 무투입을 해보자. 그거 조건을 달고요.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연적 현상, 뭐 화산재가 날라온다든가 아니면 물이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해서 퇴적층이 쌓일까 합니다. 이런 것들 이거는 허용되자. 자연적 현상이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농장 안에서 우리가 녹비 작물 같은 거 아니면 풀이 자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베어서 멀치는 거 이것 또한 허용하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말고 무투입 농사를 가능한가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걸로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농업 역사에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거 누군가가 우리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요. 젊으신 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제 60 하나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최고의 농업 정성기인데요. 이제 젊으신 분들은 많이 20대, 30대, 뭐 40대 되신 분들이 이런 거를 좀 관심 가지셔서 또 저희 이제 지금 영상 듣는 분들은 이런 관심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한번 기술적으로 찾아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우리 인류의 꿈이고 농업의 꿈이고요. 또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자원이 굉장히 그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 오염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비료 퇴비의 문제, 뭐 토양의 유실의 문제 심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앞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조건은 이걸로 해서 한번 접근해보자.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 조건으로 유입하지 않고 가능한 방법 보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뭐가 있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일반 농사 짓다가 농사를 지었다. 자연농 아무것도 안 하고 농사가 되거든요. 뭐 제주도에 보면 이제 밀감 자연 재배해가지고 딱에 팔아보고 싶으면 그럼 2년차까지 나와요. 3년차는 없거든요. 사과도 그런 농가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이제 품목들이 뭐 마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뭐 벼도 있었고 제가 이제 올해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20대에서부터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30대 뭐 거의 10몇 년 동안 이제 뒤지고 다녔지 않습니까? 뭐 농가를 가서 뭐 시스도 받으면서 정말 지나왔고 또 농장 운영하고 또 교육을 다니면서 받기 때문인데 몇 년은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으면 화전 숲을 개간해서 화전도 이제 몇 년씩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농사 기술적으로 작목에 따라서 이제 몇 년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되게 일반 경작지는요, 그냥 자연농 했을 때 보통 2년 정도면 거의 하더라고요. 화전은 뭐 최대 4년, 3, 4년도 갑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유랑 화전이라 그러죠.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고갈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현상에 의한 그 생산도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이제 유입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날라오는 뭐냐면 화산재 아니면은 강이 범람하는 이제 강이 이제 홍수가 나서 그러면 퇴적층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물이 빠져나가진 다음에 이제 거기 농사했을 때 이제 곡창지대 지금도 보면 세계 각국에 이런 그 강이 됐다가 지금 농경지대 된 데면 일기작이요. 50년, 100년 동안 한 번도 비료 퇴비 안 하고 농사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는 뭐냐면 일기작을 하면서 유지되는 그런 그 조사해 보니까요. 농사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기작이나 일기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된다 하는 게 뭐냐면 유기물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수전농업 뭐냐면 호수라든가 습지대에 거기에 퇴적층을 올려서 하는 수전농업 동남아시아에 이따 소개할 겁니다. 또 화산지대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 방송에도 소개했습니다만은 화산지대 왜 그런 피해가 있는데 왜 안 떠느냐. 근데 일반 농사 지역보다는 3배, 4배 수확량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화산 이것도 자연 현상이니까요.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뭐냐 인위적 순환 생산. 지금도 이제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옛날에 전통 농업이죠. 우리가 풀을 키워서 뭐 소를 먹여서 이렇게 똥이 나오고 이제 되지 않습니까? 가축을 키워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작물 수확한 다음에 잔사만 깔아서 멀칭해서도 되거든요. 되는데 단지 뭐냐면 이제 수확 그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왜냐 그러면 이제 좀 늦어진다는 거죠. 저도 이제 여기서 8년 동안 이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순환적인 전통 농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만은 완전 무투입은 아니고요. 왜냐 그러면 외부에서 이제 사료 같은 거 갖다가 이제 돼지 닭을 키워서 이제 하는 거고 그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녹비작물입니다. 저것도 이제 그 몇 년을 계속 시험을 했던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내 밭에 녹비작물 호미를 키워서 겨울에 호미를 키워서 봄에 되면 쓰러뜨려서 하는 거. 이것 또한 인위적인 순환이거든요. 이 농지 안에서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투입 농사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기술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보편적인 기술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리뷰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런 그 도전의 꿈을 꿔보자. 저도 이제 뭡니까 이런 거를 도전하는데 아직 다 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많은 분을 참여하게 되면은 분명히 답은 더 쉬운 방법이 나올 거라 봅니다. 지금으로도 최대가 뭐냐면 녹비작물이거든요. 아니면 농작물 잔사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뭐 강이 아니고 뭐 수전이라든가 화산지대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3가지인데 그 중에서 2가지죠. 2번, 3번 농작물 잔사 멀칭과 녹비작물을 키워서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또 녹비작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이제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우리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전농업입니다. 화전농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1920년대 한 7만 가구 됐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법적으로 이제 금지됐고요. 물론 화전농업도 보시면 이제 유랑과 이제 정착되게 이제 이동하지 않고 하는 이제 화전농업이 있죠. 그래서 2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우리가 금지됐고 또 그 많이 감소했다가 6.25 터지면서 또 다시 그 우리가 식량 난격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했다가 이제 1968년도인가요? 이제 화전 하신 분들은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우리나라의 화전이 거의 끊겼다 하는. 그런데 이제 지금도 한두 분이 있다는 그런 그 보니까 이제 내용을 접할 수 있는데 어쨌든 화전 농업은 보통 2년에서 4년이죠. 작물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 감자 심었다, 그 다음에 조 아니면 이제 콩 같은 거 심어서 이게 작부치기 잘 냈을 때 이제 3, 4년 가는 거고요. 보통 그러면 2, 3년이더라고요. 저도 20대 때 이쪽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몇 번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찾아다니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뭐냐면 화전은 이제 그 불을 태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그 흙이 노출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일구거든요. 그러니까 빗물에 쓸려가고 굉장히 빨리 이제 이런 그 유기물이라든가
토양의 이제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돼 버리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봤던 것만요. 그리고 아까도 했습니다. 화산지대. 지금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방송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안 떠나는 이유가 3, 4배 높은 그런 그 수확량이 올리는 화산재의 그 미네랄 영향이 굉장히 높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산지대 이것도 이제 완전한 무투입은 무투입이죠. 이제 그런 제한적입니다만은 또 여기다가 이제 뭐 필요한 하신 분도 계시다는 거는 이제 분명한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이집트 문명이라든가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보면 이제 강을 띄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중앙 집권제라든가 그래서 강을 따라서 그 무역이 발달한 거 하면서 이제 이런 문명이 발생할 정도의 그런 그 현대에 그 문명에까지 끼치는 그런 풍성했습니다만은 여기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이제 그 역사학자들의 그런 그 뭐랄까요 연구 방향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만 저는 이제 농업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강이 범람했을 때의 퇴적층에 의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높았지 않나. 그 다음에 물이 관수 이거를 통제함으로써 이제 수리 시설이죠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물에 따라서 이제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가 형성되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관수 시설에 대해서는 수리 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이 강이 퇴적 그 홍수가 났을 때 퇴적돼서 이제 이런 수확이 높았다는 쪽으로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봤을 때는 그게 있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요.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강의 범람, 그러면서 퇴적증. 지금도 보면 이제 강이 됐다가 지금 농경지로 된 데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일기작 계속 하는데 뭐 50년, 10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도 농사 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세계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농업기관에서도 이제 그쪽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기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게는 이제 그 맥기작이라는 그 기구가 없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일기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있더라는 거 분명한 건 이제 강의 범람 이거에 대해서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친한파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즈텍 시대 우리가 그 영화에도 나왔던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도 보긴 봤습니다. 조금 인육 그런 쪽의 그 민족 메시카족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부족한테 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로 가냐면 데스코 호수라는 지역으로 이 메시카족이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그 섬같이 돼 있고 여기 습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경지는 없으니까 이제 습지대밖에 안 남은데 거기에서 뭐냐면 이제 다른 부족들한테 쫓기니까요. 거기서 이제 이런 그 습지대의 밑에 있는 퇴적층이죠. 이걸 올리면서 근데 생산량이 한 2배 이상 높았답니다. 그래서 친한파스라고 하는 그 아즈텍 시대의 고대 농업이죠. 이게 사라졌다가 지금도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친한파스고요. 그 여기도 보면 완전 무투입이죠. 뭐 그 안에서 어쨌든 습지대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요. 이런 형태가 있더라는. 그 다음에 이제 카멜로스죠. 이게 정말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야 놀랍더라고요. 2000년 고대 시대인데요. 근데 이게 그 사라졌던 겁니다. 고대 농업인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건데요. 근데 2007년도에 그 옥스팜에 의해서 이제 재현되게 됩니다. 옥스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영국의 오스퍼드 지역에서 그리스인들이 나치 치하에서 어려운 그 그리스인들 돕기 위해서 생긴 게 오스팜이거든요. 지금도 가난 퇴치해가지고 운동 세계 각국에서 펼치는데요. 그 오스팜이 이제 2007년도에 여기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재현했는데 고대 농업이 사라졌던데 이쪽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민족들이 그 화전 농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굉장히 그 홍수가 나고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니까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제 토착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옥스팜에서 지원하면서 카멜로스 농법의 고대 농업을 재현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홍수가 자주 나니까 흙을 2m 정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났을 때도 농사 짓게 하고 이제 또한 이제 물이 적었을 때는 이제 관수 시설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했을 때에 1헥타 카사바가요 100톤, 일반에서 관행을 했을 때 15톤인데 그렇게 수확량이 높았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그 농업학자들이나 농업에 연구 있는 분들이 이제 주목하는 농법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물류의 채소밭. 동남아시아 우리
뭐 정글의 법칙인가에서도 한번 소개됐었죠. 김병만 씨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토마토 따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이제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재현되고 있죠. 캄보디아라든가 이제 보시면 이제 홍수에 호수 위에 이제 퇴적층을 쌓아 올려서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무트임 농사로 봐야겠죠. 그 안에서 순환이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생산량이 1.5배, 이 2배에 가깝다 그럽니다. 이제 이것도 또 우리가 또 수경농민이라고 이제 아까 카멜로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뭐냐 변농양어 이제 동남아시아 중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제 이런 변농양어라 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홍성저기 갔을 때 아마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리농법의 그 선구자였던 이제 그분이 이제 또 매기로 해서 이걸 또 시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이 연구한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세계 농업 유산으로 이제 등재도 됐습니다만은 이제 뭐 주목하는 거고 일본에도 보니까 이걸 도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지금 쇠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뭐 수확량이 보면은 그렇게 뿌리 발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보면 이제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그 감소하고 있고 또 이런 환경적으로 하신 분은 또 도전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뭔가 좋은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주목할 필요는 있죠. 이제 캐솔 농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렌카죠. 이제 온드라스 지역이라고 하는 토착민들인데요. 이쪽에서도 이제 고대 농업인데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농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렌카족도 이제 고대 농업이었는데 이제 현대화되면서 이제 이게 다 화전 농업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태우고 화전 농업하니까 이제 그 유기물을 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와서 쓸려가고 그래서 굉장히 가난 지역이었는데요. 여기 또한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세계 농업 기구가 이제 제안하게 된 1990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쾌솔 농법이 세계로 제일 알려진 게 무슨 계기냐면 1998년도에 중미 지역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수확량이 뭐 거의 못할 정도의 그런 피해를 입었거든요. 현대 쾌성을 지역의 농법을 시작한 한 지역만 렌카족의 이쪽만 피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 그 식량 농업 기구가 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도 이제 뭐 뭡니까 이제 국제 농업센터로 해가지고 각국의 이제 빈민 지역이라든가 이런 농업 가난 지역에 이제 이 쾌솔 농법을 이제 보급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임농업 체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무를 화전할 때 나무를 다 없애는 거 아닙니까? 나무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놔두면서 이게 많이 자라면 잘라서 이제 땔감 쓰고요. 그 다음에 낙엽이라든가 모든 걸 농사 잔사는 깔아주는 멀칭. 우리가 지금 유기물 멀칭의 전형적인 시작 고대 농업부터 해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쾌설 농법이 굉장히 주목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랄까 관심 높고요. 또 아까도 있습니다는 이제 멀칭하면서 이제 이런 산악지에다 보니까 경사지 아닙니까? 그런데 토양 유실을 막았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지금 강원도나 어디 보면 이제 우리가 백두 대간의 문제가 1년에 뭐 40톤 최대는 100톤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량 농업에 생산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농업이 어떻게 보면요. 뭐랄까 조금 우리가 경작적인 자급자족 정도는 이렇게 도전할 필요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쾌설 농법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 밀파솔랑 농법입니다. 마야 시대의 고대 농업인데 이 또한 이제 이쪽 지역의 원주민들이 하다가 이제 뭐랄까요 그 화전농 아니면 이제 근대 농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가난하게 되고 이 지역 분들이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 농민운동가로 산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할 정도 이분이 농민운동가인데 이거를 재현하게 됩니다. 그 지역 토착민들하고요 같이 이제 나서서 이제 고대 농업에 사라졌던 거를 이제 밀파솔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세계가 뭐라면 농업의 제일 기본적으로 제일 뛰어난 농업이다. 농업의 교과서로 얘기하거든요. 밀파솔랑농법을요. 그래서 이런 경사 지역에도 이제 여기 또한 뭐냐면 이제
전체 경운이 아니라 부분 경운만 하시면서 심을 때만요. 그 다음에 이제 멀칭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를 완전히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농림업 체계의 농법이라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케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보면 물농덩이라 그러죠. 조그만 그런 저수지를 만든 겁니다. 작은 그 공간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산의 물들이 모이게 해서 그 물이 이제 천천히 지하수로 내려가게. 그래서 지하에 물이 풍부하게 만든 거죠. 뭐냐면 이제 인도 지역에 싱이란 사람이 했던 조하드나 아니면 이제 스리랑카의 고대 댐과 비슷한 방법인데요. 비가 많이 올 때에 물을 가두는 겁니다. 산 쪽에 물이 많이 흐르는 쪽에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서 그 물이 천천히 지하로 스며들게 해서 지하수가 많아지면 이제 하천이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현대 농업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둔벙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진도 쪽에 뭐 둔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에 유배되신 분들이 그 옛날에 이제 둔벙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것들 많이 그런 운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둔벙이 많이 나는 적은요 가뭄이 적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제주도만 해도 보면 둔벙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 그 둔벙의 목적이 뭐냐면 이제 물을 가두고 제주도도 지하수 많다지만 물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왜냐면 물이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다 해안가에 집이 있었던 게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물이 고이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마을마다 한두 개씩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소 물을 먹이고 그랬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재현하고 했던 게 밀파 솔락 농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나라 그 어디 가서 땅을 살 때에 그래서 좀 둔벙을 만드시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그 농민 운동, 농업 운동이 돼야 될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자 고대 농업이지만은 정말 대단한 저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그 키에테라는 걸 알게 되면서요. 저도 이제 농장을 그 만들 때 큰 연못을 만들었던 게 이게 기반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된 파푸아뉴기니아 흙무더기 농법입니다. 여기는 습지대라든가 아니면 홍수지대 아니면 이제 산악지대에 이제 물이 이제 홍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습한 지역에 흙을 건기 시대죠. 그때에 똥이라든가 풀 같은 거 나무가 있으면 거기를 깔고 흙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도 홍수가 나도 물이 그 흙이 더 위로 올라오게끔 해서 안 잠기게끔 그래서 이제 농사 지우고 거기 안에서 보니까 이제 유기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복토는 같은 거죠. 안에 막 유기물 담아가지고 위에 복토는 비슷하게 하는 건데요. 벌써 고대 농업 때 이걸 했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히 그리고 뭐냐면 이제 흙이 유실도 안 되고 뭐냐면 습지대도 농사가 된다는 거. 그다음 홍수 이제 건기와 홍수가 굉장히 물이 잠기는 데가 많았답니다. 많고요. 지금도요. 그곳에서 이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한번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보면은요. 그래서 무투입 농사라는 건 뭐냐면 세계 각국에서 고대 때부터 계속 싸운 것 같아요. 자기 그 지역에 맞게끔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일본의 자연재배 이제 가하구치 선생이시죠? 보시면 이제 초생재배에서 이제 벼를 심는 건데요. 자, 산파한 묘를 이제 심고 있죠. 근데 일본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시면 제가 나중에 벼 편을 할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것 또한 안에서 일기작했을 때 되죠. 보시면 이제 파란 풀일 때에 갈색과 녹색 중간일 때 지금 멀칭하고 있죠. 거기서 뭐냐면 이제 이게 물을 또 받거든요. 밭농사는 밭의 벼뼈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벼가요. 물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수확이 안정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저 또한 이제 밭 농사할 때 이렇게 그 호미를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다룰까만은 또한 이제 제가 또 하는 거는 이제 유기물 멀칭해서 그런데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죠. 이게 작물만 잔사해서 멀칭도 합니다만은 외부에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잔사만 하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채소 투입, 채소의 농업. 노동과 이제 환경 피해 없는 이런 안정적 수확하는 농업은 인류의 꿈이고 농업의 꿈이지 않습니까? 이건 꿈을 꿔야 되고요. 뭔가 도전하고 여러분이 이런 기술을 공개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저도
또한 이걸 찾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또 불편한 얘기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흙 살리는 쪽으로 이제 계속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